안녕하십니까. 나라정책연구원장 김광동입니다. 더운 여름에 잘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여름 무척 더위가 늦어졌고 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대한민국 70년에 걸친 정치 발전에 관한 이야기, 한국 민주주의 70년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1945년 해방되고 1948년 건국된 이후로 약 70년에 가까운 민주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봉건주의 시대도 겪었고 식민지 지배도 겪었습니다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와 태극기를 내걸고 자랑스럽게 한국의 민주주의, 민주공화제를 시작한 지 어언 70년에 가까운 세월이 되었습니다. 이 70년에 가까운 한국의 민주주의, 정치 발전의 역사를 어떻게 조망해 볼 것인가, 또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냐,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 또 앞으로 어떻게 더 성숙된 정치 발전,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향후 10번에 걸쳐서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또 새롭게 조망하는 이해의 깊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948년 대한민국을 건국한 그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출발이었고 또 우리 민족에게 한반도 역사에서 거대한 위대한 민주주의 혁명이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민주주의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느냐 하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표 하나를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좀 봐주실까요? 다음에 표를 보시면은 몇 년 전 2010년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전 세계 167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덱스, 지표를 매긴 것입니다. 그 지표를 쭉 보면은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망라하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이 그 중에 전 세계 국가 중에서 민주주의 순위에서 20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위의 수준에 있다는 것이 미흡하다고 볼 수도 있고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다른 나라들은 300년, 400년, 길게 보면은 700년, 800년의 의회 민주주의 역사 혹은 기본적인 봉건제로부터 민주주의 역사를 진행해 온 나라에 비하면 한국은 짧은 기간에 60-70년 만에 20위에 와 있다는 것은 매우 대단한 것이고 또 위대한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한국이 20위에 와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어땠는가를 보면은 조금 더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맨 후에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덴마크, 스웨덴, 뉴질랜드, 핀란드, 스위tzerland 이런 나라들이 쭉 진행이 되고 22위에 유나이티드 킹덤, 19위에 영국에 의해서 우리가 20위에 와 있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서구 국가가 아니고는 이 20위에 있는 나라는 유일하게 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머지 국가들은 다 몇백 년에 걸친 민주주의 경험과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유일하게 아시아 국가로서는 대한민국만이, 그리고 아프리카든 남미든 그 어떤 서구 국가가 아닌 나라 중에서는 한국이 유일하게 20위에 와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민주주의가 독보적으로 아시아에서나 다른 개발도상국, 신생독립국가와 차원을 달리해서, 반열을 달리해서
세계적 수준에 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민주주의는 다른 나라들과 차원이 다른 서구 국가가 아니지만 서구 국가 수준에 있는 유일한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다라고 평가를 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이 한국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보면은 20위에 와 있다는 것도 대단한 것입니다만, 한국 민주주의는 다른 나라와 전혀 다른 길을 가면서 이 민주주의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혀 다른 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가장 첨예하게 냉전을 겪고 공산주의의 위협을 받고 공산주의로부터 침략전쟁을 당하면서도 이 민주주의를 쌓았다는 점에서 더 위대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공산주의, 전체주의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대한민국이 건국하던 1945년, 48년 전후로 50년대까지는 거대한 찌나미와 같이 대한민국 땅에 불어닥쳤습니다. 이 거대한 전체주의, 공산주의의 찌나미를 막아내기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 길로 가지 않은 것만 해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림 하나 보면서 설명드리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본 그림은 1940년대, 50년대, 1990년대까지의 유라시아의 체제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모스크바를 축으로 해서 베이징을 또 다른 축으로 해서 저 멀리 중유럽의 베를린에서부터 평양에 이르기까지 모스크바와 베이징 주변에 있는 40여 개국은 다 공산주의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이 힘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거대한 힘이었고, 이 공산 전체주의에 휩쓸려 가지 않게 하기 위한 투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투쟁의 본질적 투쟁의 하나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냉전을 겪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냉전이라고 하는 것은 대치와 경쟁은 있었지만, 체제 경쟁은 있었지만 전쟁은 없었다는 말로 냉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콜드워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냉전의 시대에 냉전을 겪은 것이 아니라 냉전의 시대에 열전을 겪었습니다. 400만이 살상당하는 한국전쟁을 포함해서 그 이후에도 수많은 도발, 군사 공격을 감내해야 됐고, 지금도 군사적 대치와 군사적 공격이 계속되는 나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앞에 서구 국가가 아니면서 불과 70년의 역사를 가지고도 서구 수준의 민주주의를 만들었다는 것도 대단한 것이고, 또 다른 의미로 보면은 냉전의 시대에 거대한 공산제국주의, 공산제국의 찌나미 끝에 붙어서,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거대한 찌나미 끝에 붙어서 유일하게 한반도에서 대한민국만이 공산주의 전체주의의 길을 가지 않고 민주공화제를 온전하게 지켜냈다는 점에서도 대단한 기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한국의 민주주의의 시작을 알리는 사진을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사진은 1949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민족사적으로 최초의 민주공화제를 만들고 자유민주 시장경제를 시작한 지 딱 1주년 되는 1949년 8월 15일의 기념식입니다. 이 기념식을 보면은 당시 상황을 매우 실감나게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경축하고 대한민국 독립 1주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와
태극기를 내걸고 자유민주 체제를 가지고 독립된 국가를 만든 지 1년을 기념하는 모습입니다. 그 맨 위에 이 당시 내건 그 모토랄까요? 구호를 보면은 한 번 뭉쳐서 민국을 수립했다. 우리 민족이 정말 어렵게 힘들게 식민 지배를 종결시키고 공산주의의 찌나미 같은 공격과 확산을 막아내면서 대한민국을 수립해 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동시에 우리만 민국을 만든 것이고 한반도 북부에는 아직도 해방이 되지 않았고 광복을 이루지 못했으니 우리가 뭉쳐서 민국을 만든 것도 대단하고 위대하지만 우리가 만든 민국이 자유민주 체제와 시장경제가 움직이는 그 자유와 인권, 번영의 나라를 실지 공산주의, 전체주의로 그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한반도 북부인 실지를 회복해야 되겠다. 우리만 자유, 민주, 번영을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이 힘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뭉쳐서 한반도 북부에도 자유와 민주와 인권과 번영을 누릴 수 있는 민국으로 만들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이 보여집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고 그 민주주의 국가가 지켜지고 다시 확장돼서 한반도 북부에도 우리 민족이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내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과 또 대한민국을 만든 그 기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1948년 건국하면서 만들어낸 민주주의가 오늘날 세계적 수준의 민주주의에 와 있고 동시에 냉전을 극복하고 다른 나라와 전혀 다른 어려운 여건 속에서 민주주의를 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우리만 누려야 될 것이 아니고 아직도 누리지 못하는 해방과 광복을 맞이하지 못한 체제까지 확장되고 우리 민족도 그런 자유, 민주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 결의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과제가 아직 우리가 민주주의를 만든 것은 굉장히 자부심 있고 대단하지만 우리는 이 민주주의가 더 확장되는 과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강의에서는 48년의 민주주의가 그 민주주의 혁명이 어떤 의미를 갖냐, 역사성을 갖느냐 하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